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이 4차 공판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 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 건과는 또 다른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요양병원을 부정하게 네. 자격이 없으면서 설립을 해서 거기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권리공단보험으로부터 받아냈다라는 그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돼서 복역 중인데요. 네. 물론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예. 이거는 그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뭐 땅 투자와 관련된 거라면서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성남에 있는 땅을 산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워낙 이제 이해관계가 지금 복잡하고 또 여기 이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끼리도 서로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간여검이 양쪽 입장을 다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 일단 의혹 아직까지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걸 좀 아시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장모 최 씨하고 이 상대방인 안 씨하고 같이 성남에 있는 땅을 하나 사기로 합니다. 땅을 사기로 땅을 해요. 하는데 예. 그냥 일반적으로 땅을 그냥 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경매에 나와 있는 땅이 당시 감정가로는 한 1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 40억 정도의 경매를 낙찰을 받을 계획을 세운 거죠. 예. 근데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개발이 뭐 확실치 않은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팔리는 경우가 경매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량 상품이 아니고 경매로 붙여진 땅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포착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포착을 했는데 사건 기호는 이제 그거를 사는 과정에서 예. 본인들의 자산으로 산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다라는 거죠. 네. 대출을 받아서 사는 과정에서 대출을 해주는 쪽에 재력이 충분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 과정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348억 원 가량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규모가 340억이 넘는 걸 그러니까 위조했다고요? 한 번에 한 건 아니고요. 뭐 100억 원짜리 하나를 했다가 71억 원짜리를 했다가 한 38억 원짜리를 했다가 또 130억 원이 넘는 네. 그런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고 네. 그중에 하나 100억 원짜리를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에 제공을 해서 그걸로부터 48억 원을 대출을 받았죠. 48억 원 가량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샀다라는 건데 제가 왜 그러면 아니 그럼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했으면 두 사람 다 재판을 받으니까 뭐가 엇갈릴까라고 하는데 서로 동업관계였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통장 잔고 증명서를 누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걸 위조를 했느냐 이게 양쪽 주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양쪽 입장이 다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40억을 투자해서 성남에 있는 그 땅을 샀어요? 예, 샀습니다. 샀고요. 예. 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물론 이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장모 최 씨하고 그 사업가 공동사업자하고 같이 낙찰을 받았는데 네.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샀으니까 대출받은 돈으로 사긴 했지만 그런데 이 대출받은 손 돈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네. 동업관계, 이 동업관계도 장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업관계였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자를 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자를 내지를 못하니까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그거에서 부실채권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분을 그러면 장모가 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자 다 이 땅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이 땅의 소유주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분을 샀다가 그래서 네. 전부 다 이제 본인이 그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네. 다른 사람에게 그 지분을 팔아요. 판 다음에 땅을 최종적으로 팔아서 네. 판 건 한 130억 원 가량에 판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90억 정도의 이득을 본 건가요? 거의? 그렇죠. 대출 받은 거를 갚고 나서라도 90억 정도 이득을 본 거고 사실 이제 반반이니까 50억 원 가량 이득을 본 거죠. 그렇죠. 예, 50억 원 가량 이득을 봤는데 두 명이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정작 본인이 이거를 들인 돈은 초기에 계약을 할 때 3억 원 정도를 들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3억을 들여서 한 50억 원 가량을 번 셈이죠. 네. 물론 이거는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 예. 그런데 우선 쉽게 그냥 정리를 해보면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준 잔고 증명서는 대출을 승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데 그거를 위조했다면 그건 사기 아닌가요?
사기고 사문서 사기가 되고 사문서 이제 위조고 사문서 부정 행사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장모는 어떻게 부인을 하고 있냐면 그거를 대출받는 데 쓸 거라고 본인은 알았던 건 아니고 그 같이 땅을 채무 부지를 샀던 사람 그 안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었는데 네. 본인이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부동산과 관련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다. 네. 그런데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은 사업이라는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그래서 위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게 기소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을 하긴 하는데 설령 이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해서 그 투자하고 이거 하는 거는 지금 LH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편이 차라리 지금 받고 있는 의혹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적극적으로 외부의 이익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의 참고 자료로 쓰는 건 줄 알고 예. 그것도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위조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내줬다라는 건데 네. 상대방인 이제 같이 동업관계 아니라고 합니다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이 장모가 먼저 자기에게 재력이 좋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접근을 했고 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업한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가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이 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되는 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용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 자체는 확실해요. 네. 사문서 위조 자체는 본인도 사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조도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후보죠. 예비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회사에 감사로 일했던 사람이 위조를 해준 겁니다. 김모 씨라고.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서 기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김 씨는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안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것이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사문서 위조한 거를 행사한 대상도 과연 금융기관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참고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죄질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문서 형량 말씀하신 7년 이하 징역으로 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위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한 이득을 얻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위조한 되겠죠.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위조한 것을 사용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네. 벌어들인 것들도 다 지금 부정한 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범죄 수익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또 문제는 이게 이제 재판이 여기서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장모가 기소된 사건은 아니지만 아까 동업관계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아니고 자기한테 그 같이 안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부추겼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안 씨라는 사람하고는 다른 관계로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다른 어떤 거래들 일이 있었고 다른 거래에서 지금 장모 입장은 안 씨가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혔다. 네. 자기한테. 근데 자기한테 손해를 되게 많이 입히니까 그 과정에서 그거를 메워주려는 차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정보를 빼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위조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그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큰 거 그것도 역시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사려고 해서 이익을 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부분이 현재 이 땅 명의가 그때 매입을 했었을 때 땅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됐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지금 그 장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장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이름으로 삽니다. 법인 이름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을 대리해서 산 것이다. 위임을 받아 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법인 이름으로 등기가 됐었고요. 네. 또 그 사업을 같이 땅을 샀던 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위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부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장모는. 본인이 그렇게 사서 땅을 팔아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네. 회사를 어떤 회사를 대리해서 산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얻은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 고의가 아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기보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 문서 위조를 통해서 얻은 이익
이런 게 딱히 없다라는 거죠. 문서 위조는 인정을 한 위조는 상황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문서 위조는요. 네. 본인이 또 그 안 씨를 2015년도에 고소를 했어요. 돈을 이제 거래 관계에 생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고소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안 씨는 그걸로 이제 이미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아, 이미 실형을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 다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메우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자기 지분도 장모한테 다시 넘겼다. 네.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같이 사기로 한 땅, 같이 샀던 땅의 지분도 장모한테 뺏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주장이 좀 배치되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 근데 우선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나 싶기도 하고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더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건 좀 쉽게 일반인으로서 납득이 되질 않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 잔고증명서가 또 다른 재판에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안 씨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잔고증명서 그리고 이 장모 명의 당자수표를 이용해서 돈을 빌렸다는 게 다른 재판이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장모는 기소는 안 되는데 그 과정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 명의의 당자수표가 쓰였고 또 잔고증명서도 재력이 충분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쓰였다. 근데 여기서도 장모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허락 없이 임의로 그것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그 재판에서 아니다. 나는 장모의 재력을 믿고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재판에서도 이 잔고증명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또 기소는 안 됐어요. 네. 예. 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추가로 고발 조치됐다는 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 장모의 회사의 감사가 이 부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 고발이 됐는데 이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좀 의아하긴 하죠. 그 회사의 감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라는 분이 어쨌든 뭐 딸의 회사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제 장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같은 걸 위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혐의는 없다라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정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장모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막을 그러면은 윤 전 총장이 알고 있느냐 연루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윤 전 총장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랍니까? 특별히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라는 게 처음에 지난해 기소는 됐었거든요. 예. 없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인과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시나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장모는 충분히 이미 2015년도에 본인이 고소를 하면서 내가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사실까지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기소도 안 됐을까? 네. 이런 부분들도 의아하긴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검찰은 그때는 사기의 피해자 그러니까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피해자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고소한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또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납득은 잘 안 가요. 네. 이번에 진행한 게 4차 공판이라고 하는데 4차 공판입니다.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다음 공판까지는 잡혀 있거든요. 네. 다음 달 9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언제 결심을 하겠다는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와투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또 민주당 의원의 기본소득 끝장 토론 제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차 배달 1인차 단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로 갑니다.